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방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경영금융교과 에듀테크 활용한 수업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엄청 대단한 수업을 하거나 막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8차시로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1번 이제 2020 개정 교육과정이랑 경영금융교과론의 이해, 그리고 제 수업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PBL 관련해서 경영금융교과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가 1차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최신 시사 이슈를 통해서 이제 PBL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려고 해서 이 내용까지 해서 2차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구별 실습해서 챗GPT랑 캔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 아마 다 잘 쓰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이제 3, 4차시, 2차시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PBL 설계, 정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PBL 수업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시간을 따로 2차시 정도 해서 5, 6차시로 잡았고 나머지 발표하는 시간까지 해서 총 8차시로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내용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필요하신 차시에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시로는 이제 2020 개정 교육과정과 경영금융교과론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좀 제가 강의에 맞을 만한 부분들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 소양 강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정보 교육이 확대되었다는 거는 이제 다들 강사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아시리라 이제 믿고요. 다음은 이제 맞춤형 교육 강화. 저희 고교 학점제, 저희는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를 좀 이전부터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이제 자율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이 도입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 과정에 학교에는 자율성을 조금 주고 교사 학습 평가 개선에도 조금 자율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2020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마다 강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취사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금융교과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른 교과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경영금융교과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업 전공이고요. 경영교육교과론의 인력 양성 유형은요, 저희가 상업 및 기업 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과목 구성으로는 이제 경영, 경제, 유통, 금융, 마케팅, 무역, 글로벌과 관련된 교과론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과론의 주요 중점 요소로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하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이제 기본 소양과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교육 과정과 교과와 경영금융교과론의 주요 역량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디지털 역량, 그리고 지식 처리, 그리고 의사소통,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이제 골고루 함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저희 경영금융교과론에서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다 골고루 함양할 수 있는 교사 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영금융국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 좀 핵심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글로벌 및 디지털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협력적, 윤리적 마인드 역시 또 목표와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번 차시에서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 수업 더 열심히 더 다양하고 훌륭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래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혹시 따로 강의나 이런 걸 하실 때에는 따로 선생님들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수업 같은 거 다시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사무관리라는 교과에 대해서 교과 수업 사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관리를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사무관리는 이제 저희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OA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기초적인 교과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중에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단원명에 조금 단원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랑 좀 어떤 실질적인 수업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디자인 문화 콘텐츠 교과군에서 컴퓨터 그래픽 교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컴그 수업을 미리 듣기도 같이 그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군과 융합을 하고요. 학생들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재밌는 수업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떤 포트폴리오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SNS 콘텐츠 제작하기라는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선생님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면 이제 옆으로 넘겨가면서 이제 정보, 카드뉴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작하는 활동을 이제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제는 제가 여기 작성을 안 했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수업했던 주제로는 이제 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를 카드뉴스로 만드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아이디어 도출에서는 이제 마인드맵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본인의 생각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면 마인드맵을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챗GPT를 사용을 해서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줘 라는 거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챗GPT를 사용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줘라는 걸 정말 다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손으로 직접 너희들이 생각나는 걸 그리고 나서 좀 심화하고 내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는 챗GPT를 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나는 프랑스에 대해 조사 중인데 에펠탑과 야경 그리고 소풍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 그럼 이거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작성된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카테고리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는 단어들을 한 번에 모아서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챗GPT를 활용해서 카테고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떠올린 단어들을 이제 다 모두 이제 챗GPT 하나하나에 다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진만 찍으면은 사진만 찍으면 저희가 사진으로 다, 말소리가 끊기는 부분이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로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서 이걸 카테고리화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챗GPT는 지금 화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찍은 사진, 그 학습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다 이 단어들이 있는데 카테고리화 해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테고리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별로 이제 카드뉴 쓰다 보니까 이제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아이작 사이트에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성해주는 이제 AI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장면을 만들어줘. 그리고 어떤 흐름을 쭉 만들어내고, 이건 5컷, 6컷 정도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한 그 카드뉴스 SNS 컨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사이트긴 한데요. 이건 영상용으로 조금 적합한 사이트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은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긴 하였습니다. 작성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라든가 망고보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쉽게 파워포인트라든가 카드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의 실제 교과는 사무관리 수업이고요. 학생들이 사무관리 수업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 사용하는 걸 이제 금지를 했고요. 대신에 그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을 참고해서 레퍼런스를 활용하고 그 레퍼런스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과의 목표가 사실 그런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워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학습 그 교과의 목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 교과 쪽 연계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되게 편집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포토샵 컴그 시간에 이제 포토샵을 컴퓨터 그래픽 교과에서는 포토샵을 배우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해 가지고 디자인에 좀 밀도를 더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이 조금 사진을 편집해야 되거나 뭐 이제 배경 제거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컴퓨터 그래픽 교과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들 또 선생님 만약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PPT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포토샵 같은 거 좀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도움 좀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까지 그렇게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사무 관리 수업을 운영하면서요, 마인드맵 을 작성하는 데 이제 챗GPT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 이제 카테고리화하는 데 챗GPT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학생들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생들이 처음에 챗GPT를 사용하면은 정말 애매하게 답변을 해요. "프랑스에 대해서 뭐 프랑스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정말 잘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쪼끔 학생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 이제 마케팅과 광고라는 수업을 운영을 했었던 사례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자, 마케팅과 광고는 이제 교과목에서도 알다시피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은요, 되게 수동적인 학습자들이었고요. 근데 단순히 듣는 거, 정말 듣는 건 정말 잘하고요. 필기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뭔가 참여하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되게 조금 저조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광고는 이제 교과 구조 자체가 STP라든가 수업 분석이라든가 포피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배우지만 다 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수업 분석 하나 배우고 이제 또 새로운 걸로 다시 또 포피를 배우고 STP를 또 따로따로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한 것을 조금 진짜 실질적으로 한 번에 정말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프로젝트 수업, 만화마의 포트폴리오 완성하기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라는 수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했던 수업 자체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실 이제 대학교, 저는 경영학과를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수업을 마케팅 수업을 배울 때 저 대학에서 하던 수준의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들 수준에서 조금 낮게, 그 수준을 조금 더 학생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조금 수료한 것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의 그 팀 프로젝트를 이제 챗GPT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고교 수준으로 이제 수준을 조금 눈높이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하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걸 팔고 있는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마케팅 전략, 이제 이 물건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략까지 그 세우는 이제 큰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했고요. 근데 대신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수동적이고 조금 조용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이제 윤리 수업을 좀 한 차시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뭐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응답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선생님들 이거는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요. 이제 팀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이제 쪼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팀플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자료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응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왕왕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잠깐만, 이거 진짜 맞는 거야?"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쪼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챗GPT 활용하는 이제 1 차시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강사 지금 선생님들 아마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프롬프트 필수 사항, 권장 사항, 그리고 더 응답을 아름답게 해 주는 요런 것들 이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같이
수업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면 수업을 다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거 교과서 수업 같은 거는 이제 한번 다 하고 나서 저는 학습지를 요렇게 활동지를 요렇게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기업이나 선택하고 챗GPT 하고 수업 분석부터 해서 SDP, 4P, 마케팅 전략 수업까지 활동 수업 총 3차시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한글 파일 같은 거 제가 작성했었던 거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자 무료 버전 학생들이 이제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 활동자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주 활동자와 그리고 보조 활동자를 한 명 더 넣었습니다. 만약에 횟수 제한으로 해서 4.0 버전이 끝났으면은 "다음 사자, 다음 계정으로 써라."라는 걸 얘기했고요. 저는 검증자 저는 이제 실제 수업할 때 "얘들아 잠깐만"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부여했는데 그 어떤 챗GPT에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얘들아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검증자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응답을 내 학습 활동지에다 받아 적기 전에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은요 선생님들 당연히 그냥 저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꼭 한번 봐 주시고요. 만약에 프롬프트를 정말 잘 작성한 친구들이 있다면 잘 작성한 친구가 있다면 다른 조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이 되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굳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협력 지원을 조금 하는 게 교사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엽기 떡볶이라는 이제 상품을 하나 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엽기 떡볶이 경쟁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디저트 카페라든지 뭐 케이크 뭐 이렇게만 찾고 있어 가지고 '엽기 떡볶이를 왜 먹지? 너네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또 다른 데 어디 가? 그럼 노래방을 가겠지. 그럼 엽기 떡볶이의 경쟁자는 노래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로는요.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PBL 학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앞에 박근혜 선생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아마 선생님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수업은요. 당연히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이제 학습이고요. 당연히 실생활과 연계된 실제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금융교과부에서는 취업이나 이런 걸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결과물 도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에듀테크 PBL 수업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 협업을 할 때는 구글 닥스 같은 거, 자료 교육할 때는 패들렛, 아까 박근혜 선생님 패들렛 너무 잘 사용하셔 가지고 그리고 시각화나 발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뭐 캔바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뭐 피드백 같은 걸 할 때는 구글 폼 같은 거 당연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에듀테크를 정말 엄청 선생님도 안 쓰시는 거 막 이런 것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를 쪼끔 더 잘 활용하고 이렇게 쉬운 것도 좀 많이 활용해야지 많은 선생님들이 좀 따라하고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쪼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운 도구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예시로 쪼끔 경영금융교과고에서 PBL 예시를 쪼끔 드리면요. 아까 마케팅과 광고에서 뭐 가상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제 전공 실무 교과에서는요. 고객관리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별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하기 등 요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예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PBL 이제 프로젝트 수업 기반 학습에 대해 설계 요소를 쪼끔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조사나 정의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러 자료 조사나 이제 자료 소집을 하고요. 그리고 역할 수립 그리고 역할 분담하는 거 계획 수립, 역할 분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한다라는 거 탐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산출물 공유해 주시고 꼭 피드백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을 놓치는 선생님들이 프로젝트에서 PB에서 너무 잘하셨는데 결국에 학생들이랑 공유 안 하고 선생님들만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드백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전까지가 이제 한 차씩 1 시간 내에 좀 운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
계획을 한 거고요. 이제 2 차 시는요. 그 브리스크 티칭이라고 해서 저는 진짜 시사 이슈를 통해서 PBL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향금융국가고이다 보니까요. 저희 시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이제 에듀테크 도구는요.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되게 쉬운 이제 에듀테크 도구고요. 이건 아마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생님들보다는 교육용으로는 보다는 이제 뉴스 기사나든가 뭐 투자회사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크 티칭에서 조금 이제 어떤 브리스크 티칭이 이제 어떤 에듀테크 도구인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제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크롬에서 확장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어떤 뉴스 기사나 어떤 칼럼이라든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고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 주고 퀴즈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크롬 브라우저 당연히 이제 크고 크롬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시고요. 웹스토어에서 브리스크 티침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 연속으로 가급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요. 여기 위쪽에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아이콘이 뜨고요. 자,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이제 서핑하시다가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런 브리스크 티칭의 아이콘 벤치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저희 교육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 일단 여기 이 웹 배지를 클릭하시고 여기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시면 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크 티칭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저희 아까 요런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수업뿐만이 아니라 창체 시간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거 되게 자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든 생성, 퀴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이제 도구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퀴즈를 한번 눌러 보면요. 퀴즈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웹페이지, 뉴스 등을 이제 AI가 읽고요. 여기 해결할 수 있는 퀴즈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학년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질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한국어로 할 수도 있고요. 12학년 고3의 장문응답 5개 문항 예시. 아까 전에 이 질문 예시가 뭐였냐면요. 패션 업계 선택이 아닌 필수, 생성형 AI라고 했고요. 생성형 패션 업계를 기반으로 해서 패션 업계에서 사용하는 이제 AI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AI의 산업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설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뉴스 사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줬었고 여기 루브릭까지 평가 기준까지 제작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무엇이든 생성을 누르면요.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챗GPT처럼 "이거 요약해 줘." 이렇게 "만들어 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요거는 좀 학생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이건 쪼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이제 쪼끔 준비할 기간이 쪼끔 필요하긴 한데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PBL 수업을 할 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부스트 학생 활동을 누르면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요. 학생들 화면은 요렇게 뜹니다. 학생들 화면에서 요렇게 뜨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요. 학생 목표를 이제 그 브리스크 티칭 AI 에듀테크가 새로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선생님 교사들이 미리 학생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교과에 대한 학생 목표를 같이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거 읽어 보고 얘들아 여기 가자라는 버튼을 눌러서 AI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 뉴스 기사 내용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학생 목표가 K-팝 그룹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최소 3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생 목표를 가지고 그 가자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K-팝 그룹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중 어떤 것이 있을까? 최소 3 가지 이상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럼 제가 "현지 시장 통해서 걸맞는 안무와 노래를 제작했을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하면은 이제 한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학생 목표가 3 가지이기 때문에 또 AI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 좋은 생각이다. 근데 BTS와 보아의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적용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기 다시 나와 있습니다. 보아랑 BTS가 어떻게 해외에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질문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이 AI가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건 교사들은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크 티칭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시사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시고요. 학생 수준에서 요약하고 질문 자동 생성하시면서 학생들이랑 조금 수업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아까 전에 장문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장문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소그룹 토기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PBL 수업과 좀 연결을 시켜서 그럼 이 이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 문제는 뭘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떤 이해관계가 관계 있을까? 이런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PBL 수업의 문제 정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NS에 소비당하는 아이들이라는 사회 칼럼을 보고요. 브리스크 티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주제, 문제 정의, 광고가 청소년 소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럼 광고 인식 캠페인을 하면 되겠다.' 이런 해결 방안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말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브리스크 티칭을 가지고 이제 수업 설계, PBL 수업 설계하는 과정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들 뉴스 기사 많이 보셔야 되고 학생들 많이 뉴스 기사 안 봐요. 사실 안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뉴스 기사 보시고 '아 이건 수업이랑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거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개인 금융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경제 뉴스 이런 거 많이 보고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시사 이슈를 통해서 교과와 연계해서 PBL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예시 탐구 활동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문제 정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런 SNS 통한 광고 소비 유도라는 그 시사 문제를 읽고 나서 학생들 스스로가 윤리적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어떤 걸 왜 필요할까?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윤리적 마케팅이란 게 뭘까?'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고 문제를 정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런 정의라든가 주제, 문제 같은 걸 미리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 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자료 수집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계획도 많이 아이디어도 많이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해결 방안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결과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피드백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역할로는요. 이제 최근 학생들이 이제 시사 문제에 정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시사 문제를 이제 많이 검색하고 사례 많이 할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과도한 논쟁거리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 기사가 좀 중립적이지 않은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다 좀 고민 먼저 해 보시는 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짧은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스크랩에서 끝나요. 여기서 학생들이 뭔가 또 이어나가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뉴스 신문 기사에 보시면 사이트에 경제 경영 칼럼 등이 있습니다. 동아 비즈니스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제 유료이고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건 이제 옛날 기사, 옛날 사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로는요, 이제 에듀테크 도구별 실습해서 세 가지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랑 캔바, 구글 AI 스튜디오. 이거 세 가지는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혹시 선생님들 모르는 거 제가 또 넣어둘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다가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챗GPT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한 AI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문하면은 답변해주는. 네. 동아 비즈니스 리뷰는 이제 밀리에서 이제 구독하시는 선생님들은 무료라고 하네요. 저희는 학교에서 받아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의사항은 다들 정말, 정말 너무 잘 아실 건데 100%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저도 항상 뭔가 할 때 하고 나서 "이거 쪼끔 중요한 자료 같은 거 한 번 더 검증해 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보하시고요. 개인정보 당연히 안 되고 부적절한 요청 당연히 안 됩니다. 이미 챗GPT에서 부적절한 요청을 하면은 안 된다고 나오긴 해요. 안 된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조건적인 의존 금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선생님 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챗GPT가 하루 안 된 날에는 이제 나 이러다가 회사 업무 하나도 못하는데 잘리는 거 아니냐."라는 막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즘 진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존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도 의존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똑똑하게 쓰는 법 이제 5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질문 구체적으로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필요하면 형식까지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특성화고 다 보니까 이제 홍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SNS 글씨 쓸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당연히 저희가 답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 라고 질문도 되고요. 그걸 예시, 뭐뭐함, 뭐뭐 임의 형태로 작성을 해줘. 아마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생기부 작성하면서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한 번씩 하셔도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왜 챗GPT를 써야 되느냐? 챗GPT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 핵심을 빨리 요약하고 추출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고 그 정보를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조금 길러주는데 전 챗GPT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서 PBL 수업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조금 어떤 시사 문제가 있었으면은 거기는 사례 문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SNS 소비 문제를 봤는데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소비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이 고등학생 말고 어린 학생들한테 발생한 사례가 있니? 아니 법률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할 때 학생들이 수업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보 탐색 단계에선 당연히 맞겠죠. 이 뉴스 기사 요약해줘? 아니면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 알려줘? 키워드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정보 탐색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아이디어나 이제 해결 방안 도출 시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캠페인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미리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이 팀 짜라고 하면은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드리면요. 뉴스 기사 중에 광고가 청소년 소비에 미친 영향이라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어떤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이런 주제를 하나 뽑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배경 지식을 빠르게 챗GPT를 활용해서 하고요. 키워드 정리하고요. 영어 5개 뽑아줘. 그리고 TV 광고와 SNS 광고 미친 영향 애가 비교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례까지 소개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사의 역할 이런 거 진짜 선생님들 챗GPT 정말 저보다 훌륭하게 더 많이 쓰실 텐데 학생들한테는 꼭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일까? 요것만 꼭 한 번씩 해주시고 비판적 시각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캔바고요. 선생님 캔바 너무너무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캔바는 수업보다는 사실 선생님들 업무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학교에서 혹은 수업에서 캔바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수업에서 조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강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또 강의를 하셨을 때 캔바 이제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선생님이 혹시나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업무용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에듀 표시가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아마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저희가 업무용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요. 집이나 이런 데서 캔바를 로그인하려고 하면은 저희 그 쌤메일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 포털에 있는 내부 메일로 들어가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학교에서 이제 공유 링크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공유 링크 초대를 하기를 해서 이 링크를 선생님 개인 메일로 가입을 하셔도 되거든요. 개인 메일로 가입을 하시고 학생들한테도 이 링크 똑같이 나눠주시고 학생들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분류를 해 놓는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캔바에서도 AI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사용 권한이라는 탭이 있고요. 사용 권한에서 매직 및 AI에 들어가시면요. 매직 AI 그 AI 기능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수업 때도 이제 A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해 놨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 혹은 그러니까 관리자 혹은 교사까지만 해 놓으면 학생들은 이제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혹시 그 캔바 내에서도 이제 다른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여러 가지 앱들을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앱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는 앱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번역기 앱을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개설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수업 개설
플러스 눌러줘서 수업 개설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개설하셨으면 제가 올해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PPT를 만듭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출하면은 제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고요. 제가 이 알림에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검토 버튼 누르거나 검토 버튼 누르시고 이제 피드백을 넣으시고 재제출하시거나 완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료 표시를 안 하거든요. 이제 완료 표시를 하는 순간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파일을 한 번에 보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완료 표시 안 하고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캔바를 활용해서 SNS 카드뉴스, 아까 전에 카드뉴스를 또 만들었잖아요. 지금 2학년 학생입니다. 사무관리 수업이 아니라 이미 사무관리 다 듣고 온 학생들이 이제 PPT, 카드뉴스 만드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발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캔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뉴스나 이런 거, 발표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기획 총 4단계로 조금 4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PPT라든가 이제 캔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기획 단계에서 어떤 걸 만들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을 이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PPT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화이트보드 확장을 하시면요. 학생들한테 링크 공유하시는 거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이런 스티커 메모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메모를 활용을 하시면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주제, 특성하고 소개라는 주제를 하나 제정을 해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PPT로, 그러니까 그 스티커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그냥 내봐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가 다 도출이 되었으면 이제 쭉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분류라는 이제 AI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주제별, 색상별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특성하고 속의 아이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카테고리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템플릿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안내를 했고요. 학생들도 당연히 이 에듀 표시되어 있는 유료 계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디자인할 때 이런 AI 기능 툴들이 있는데요. 요거 툴은 이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당연히 어떤 건지 다 아실 것 같고 이거 활용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학생들이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가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친구들, 동료한테도 이제 검토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검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다른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PPT를 보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요런 요소 하나를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요소에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의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에서는요, 저희가 캔바에서 발표자 노트를 클릭하고 이 왕관 표시, 매직 라이트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면요. PPT, 캔바에서 이 화면을 보고서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AI라든가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그냥 활용하는 건 의존이 아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캔바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어디에 되게 매몰되냐면요. 예쁜 게 뭘까? 예쁜 PPT가 뭘까? 이걸 조금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이것보다는 정말 너가 왜 이 캔바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제작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조금 유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수업 목표가 왜 이 수업에서 캔버가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관리 수업에서는 캔버를 사용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PPT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을 집중하는 거, 운영 기능, 능력을 활용하는 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마케팅과 광고라든가 이제 그 이후에 실무 교과에서는요, 발표라든가 기획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 캔버를 사용하실 때는 왜 사용해야 되는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에듀테크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 좀 빠르게 제가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글 AI 스튜디오는 저는 제목을요, 보조교사로서의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요,
실습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상업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 경영금융교과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습 수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요, 구글이 제공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당연 또 이것도 크롬 기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별도의 설치 없이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 챗GPT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뭔지 알아보겠어?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타이핑을 했어야 되는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수업 중에 켜놓고 실시간 질문이라든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교사는 그냥 수업을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화면 공유해서 AI한테 물어보면 좋고, 교사는 전체 흐름을 이끌고 AI는 한 명씩 도와주는 조교 역할이라고 해서는 사실 되게 이상적으로 적어놓긴 했는데요. 사실 저도 활용을 할 때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제가 없을 때 집에서 수업할 수 집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조금 활용하라고 안내를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AI 스튜디오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요.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이제 기능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 바로 보이시고요. 여기 누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세팅 버튼이 있는데요. 세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니, 죄송한데 그 구글 AI 스튜디오는 한국 UI 지원이 안 됩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영어라서 아웃풋 포맷은 오디오 앤 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는 대로.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요즘에 뭐 침착맨이라든가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랑 대화하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디오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텍스트. 왜냐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하고 있는데 AI가 말하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요. 텍스트를 해주시고요. 랭귀지는 그 코리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화면 공유라는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화면 공유, share screen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share screen이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잠시만 버벅대려서. 자, 쉐어 스크린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요. 그 따로 이 화면이 어떤 거야 되는지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이 질문, 이 시트를 보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구글 시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엑셀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캔바나 모든 것들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까 전에 화면을 공유한 다음에 J5 셀의 손수금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이건 ITQ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J5열의 ITQ 자격증 시험 문제 내용을 하면요. 이렇게 천천히 알려줍니다. 챗GPT에서 활용할 때는 J1셀에 뭐가 들어있고, 뭐 A셀, 뭐 A열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과 후 자격증 수업 같은 거 할 때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거나 집에서 공부했을 때 따로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AI 스튜디오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과제 시간이라든가 개별 학습 시간에 제가 학생들 20명을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혹시 물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본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는 이제 도구일 뿐이고 이제 설계, 피드백 같은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조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PBL 수업을 이제 설계해 본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이제 직접 가져볼 거고요. 당연히 이제 PBL 수업이랑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전통 수업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고요. 이제 문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아이디어 탐색,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탐색하고 이제 아이디어 해결 방안을 탐색하시고요. 그리고 결과물 만들어내고 탐색하고 토론하고 성찰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연계가 가능한 시사 이슈 예시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당장 가가지고 근데 저희 PBL 수업 이제 설계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뉴스 기사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씀 안 하시는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라든가 경제 비즈니스, 기술 미래, 교육 진로, 이제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한 다양한 시사 이슈를 이제 제시를 해줬고요.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수업을 하시려면은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선생님들한테 따로 가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전 예시로 이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마케팅과 광고 수업을 가지고 이 뉴스 기사, K컬처와 관련된 하이브리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이제 뉴스 시사 기사를 가지고 PBL 수업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운영한다라는 예시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켜고 그냥 브리스크 티칭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뉴스 기사를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엔요.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잘 확인했는지 이제 채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퀴즈로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사 내용과 저희 교과 내용과 연계를 해서 프로젝트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물론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이 어떤 K 콘텐츠를 결합하고 어느 나라 대상으로 현지화 전략을 세울 것인가라고 제시를 해주고, 그럼 너는 제품과 나라를 선택을 해봐 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 탐색 시간에 챗GPT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이런 거 많이 활용 그 예시 같은 거 프롬프트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점검 같은 거 꼭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획을 하신 거 있으면 어디까지 했는지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수업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 하신 다음에 이 내용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질보다 양이라는 얘기를 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이 꼭 괜찮은지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설계 한번 예시로서 선생님들 예시가 조금 주어져 있어야지 학생들이 할 때 따라할 수 있거든요. 첫 시작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넣어 주시고, 해결 방안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라든가 전략 수립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캔바라든가 보고서 같은 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물, 결과물 발표 이렇게 발표 및 공유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BL 학습 이제 시사 이슈 통해서 이제 PBL 수업 기획하는 이제 수업을 실습을 선생님들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미리 선생님이 아까 예시처럼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들과 같이 그 수업을 실제로 설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랑 주제 예시를 미리 정해 놨고요. 여기서 이제 교과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미리 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보고 전 최근에 보신 뉴스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주제 만드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무 관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안내가 많아서 불편하다 이런 거에 시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자동 수업 같은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고 왜 회계가 필요할까? 청년 창업자도 회계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그 가계부 작성하는 거, 이제 가상기업, 그 청년 창업 1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 가계부 작성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역 일반은 이제 마케팅 전략 기획하는 거, 이게 수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예시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한 번씩 교과문과 단원만 실제로 수업하시는 교과를 작성해 주시고요. 학생 목표랑 주제 같은 거 하고 어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실 건지까지 같이 넣으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수업 설계 그 시간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넣었고요. 당연히 학생 목표, 그리고 교과 성격, 내가 왜 이걸 꼭 써야 되는가. PBL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교과 수업이 우선이지 PBL을 쓰는 거의 목적은 아니에요. 에듀테크를 쓰기 위해서 교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수업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계별. 이거 1차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돼.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저작권 문제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설계를 하신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제 가질 건데, 네, 이제 가질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좋은 수업이 들려져 무엇인가에 있어요. 대해서 질문. 조금 이제 조금 리프레시 하는 내용으로 조금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업 설계 과목과 경우 이제 수업을 이제 공개 같은 걸 이제 되게 꺼려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필요한지, 수업 공개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설계는 제가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모르는 거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성찰 꼭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만들어진 저희가 수업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발표 유의사항 당연히 한 번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발표할 때 꼭 강조해야 될 부분, 저는 꼭 이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설계 요약하고 주제도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표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다양한 수업 설계들이 나올 거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딱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이렇게 보시고 실제 수업 후에 이제 꼭 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넣었거든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이제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설계해 보셨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잖아요. 이걸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셔서 실제 수업을 한번 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 초대하셔서 선생님들 동료 평가도 해보시고요. 자기 평가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흐름을 좀 연결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독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독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걸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느낌보다는 이제 사실, 아, 이거 너무 재밌었다 보다는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사실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저는 예시로 이제 그 저희 PBL 자기 평가 같은 경우는 PBL 단계 했을 때 이 예시를 했어요. 제가 잘 했는지, 수업 설계 잘 했는지 이런 예시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활용하실 수 있고 동료 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는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한번 공개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당연히 이제 조언 같은 거, 피드백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연히 비판보다는 제안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 이 긍정적 피드백이랑 제안형 피드백 같이 함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수업에 꽃 달아주기라는 표현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수석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항목들은 이제 동료평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동료평가, 자기평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영금융교과군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경영금융교과군은 타 교과군과 융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산업에서 경영, 디자인, 관광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합니다. 산업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 요구도 필요하고 있고요. 진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몰입도도 증가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도 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시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디자인 교과군과 경영 교과군을 이제 연결해서 많이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브랜딩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조리 교과군 같은 경우는 식품 브랜드, 푸드트럭 사업 기획 이런 것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광 교과군은 지역 축제 연계 마케팅. 요즘 지자체에서 지역 축제 활성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팀을 쏟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 수업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는 한 가지 실생활 문제를 나는 경영교육 교과고니까 경영국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아 이렇게 보겠구나 이렇게 보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생산품을 이제 해외 사업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디자인과 학생들은 디자인과 쪽으로 제품 패키지 디자인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아 이거 디자인과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록은요, 이제 PBL 학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 만약에 강의 나가셨을 때 필요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그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잘 적어 놨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 필요하신 부분에 이제 잘 차시에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L 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로 배운 내용, 교과가 저희는 중심입니다. PBL 그리고 에듀테크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저희는 교과목의 수단으로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없으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방승철 선생님의 경영금융교과군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크숍 세 번째 시간은 8번 교과별 전문과정 보통 교과와 공업을 디지털로 잇는 융합 수업 연수입니다. 아산 스마트 팩토리 고등학교 김진영 선생님 연수가 있겠습니다. 5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